고매한 이야기의 고매한입니다. 여러분은 SCP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세계 각지의 초현실적 모든 현상을 비밀리에 확보, 격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인 SCP-재단. SCP-재단에서는 초현실적 물체, 생물, 인간뿐 아니라 장소와 현상까지도 관리하는 범세계적 비밀 집단을 일컫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초현실적 존재,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들을 SCP-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각 개체마다 SCP-땡땡땡 형식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별칭을 붙여서 그 특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SCP 문서만 봐도 수천 가지의 SCP를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 SCP-재단을 설립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개체인 SCP-00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보통은 번호 하나당 한 개체씩 번호가 부여된 것에 반해 001번의 번호를 부여받은 SCP는 무려 46가지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단에서 SCP-001에 대한 지식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짜 문서와 가짜 문서를 섞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개의 SCP 중 어느 것이 진짜 SCP인지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001로 지목받고 있는 문의 수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으로는 격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유클리드 등급과 때에 따라서는 세계 멸망급의 위협이 가능한 등급인 케테르 등급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문의 수호자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멸망급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CP-001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독립체로서 생김새로는 발광하는 날개 모양의 부속지 몇 개, 등에는 4개의 날개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001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검 또는 도 형태의 무기 SCP-001-2. 이 무기는 태양에 필적하는 온도의 불길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개체의 반경 1km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이 무기에 얻어맞고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관찰자들은 SCP-001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가끔 목가적인 숲풀로 보이는 것들이 탐지된다고 합니다. SCP-재단은 격리 절차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긴 했으나 사실은 격리가 불가능한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격리가 불가능한 개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다음은 SCP-001에 행해진 실험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단은 D계급 인원에게 각 걸어서 최대한 SCP-001에게 가까이 접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CP-001을 눈으로 확인하자 D계급 인원은 떠나라 라는 명령이 머릿속에 울리게 됩니다. D계급은 즉시 SCP를 등을 돌리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실험을 계속할 것을 반복해서 명령했음에도 D계급 인원은 복종을 거부했으며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D계급 인원을 제거하자 본 실험에 관계된 모든 연구원들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SCP-001에 노출된 인간들은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리며 피험자들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명령은 잊어라 이며 이 명령의 결과 피험자는 SCP-001에서 멀어지면서 대상을 만난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드물게 다른 명령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재단 설립자에게 내려진 명령, 준비하라. 그것이 현재 인류의 존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초자연적 또는 불가해한 것들을 분류하고 격리하기 위해 SCP-재단을 설립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미리 프로그램을 깔아둔 연구용 무인 비행기 100대를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SCP-001에게 접근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인 비행기 100대가 모두 동시에 1km 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100대 모두 동시에 001-2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관찰관은 001-2가 모든 방향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001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01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001이 만에 하나의 이상 징후를 보일 시에는 재단은 어떤 대처를 지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인원은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 권고된다. 대처 가이드 문서를 보니 SCP-001은 특정 종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SCP-001 문의 수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진짜로 문의 수호자가 001인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알려진 문서의 내용으로는 재단 설립에 영향을 미쳤을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그 유명한 죽지 않는 파충류 SCP-682와 죽지 않는 전사 아벨과의 싸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P 본부에는 엄청난 크기의 괴물 파충류가 발견되었으며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이에 SCP-재단은 초현실적 개체라고 판단하고 SCP-재단 기동특무부대를 출동시킵니다. 파충류가 있는 곳에 도착한 기동특무부대.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는데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682를 발견합니다. 곧바로 특무부대는 라이플건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건물 뒤로 숨는 682의 모습. 기동특무부대는 서서히 682를 압박하며 다가갑니다. 그 순간 가까이 다가온 특무부대를 순식간에 낚아채서 해치우는 682의 모습. 아니 이 녀석 지능이 어느 정도인 거지? 특무부대는 다시 거리를 벌리며 폭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근처 숲으로 도망가는 682. 특무부대는 이때 682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합니다. 이후에 682가 도망간 숲으로 추적해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녀석이라 따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디 간 거지 이 녀석? 한참을 신호를 쫓아 들어간 깊은 숲 어딘가 멈춰진 추적 신호를 보고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여기 바로 근처다.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 신호가 오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도 녀석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추적 신호기. 아 젠장. 그 순간 바로 옆에서 몸을 나무색과 나뭇가지의 형상으로 은신하고 있던 682가 또다시 대원들을 하나둘 잡아먹습니다. 이 녀석 은신 아니 변신을 하잖아.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사망하는 대원들. 결국 마지막 대원까지 사망했습니다. SCP-재단은 보통 녀석이 아님을 인지하고 별칭 오메가7 판도라의 상자라 불리는 부대를 출동시킵니다. 오메가7 부대는 인간형 SCP 개체인 아벨이 부대를 이끌고 있으며 특별하게 아벨이 선출한 요원들로 구성된 초엘리트 특수부대입니다. 특히 부대를 이끄는 아벨은 맨손으로 철을 찢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알 수 없는 어둠의 근접 무기를 만들어내 근접전을 즐기는 검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정도의 공격을 가해야 겨우 죽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죽는 것이지 죽어도 다시 076의 방에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 인간과 죽지 않는 파충류의 대결. 재단에서도 이 대결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메가7 부대는 먼저 682를 도망갈 수 없게 포위합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아벨. 어이, 싸움에 최선을 다해라. 파충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아벨. 그러나 682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 녀석의 아들인가? 아벨은 그대로 창을 녀석에게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려가 682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재생하고 있는 682를 말 그대로 더 빠른 속도로 잘라내는 아벨. 그의 파괴력은 역시나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682 역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로 아벨의 공격을 받아치는 682. 무엇보다 공격하는 쪽이 점점 압박을 느낄 정도의 회복력. 아벨은 전투가 길어지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하고 682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아벨. 그의 거대한 대도를 682의 머리에 관통시킵니다. 하지만 그때 682도 거대한 발톱으로 가까이 접근한 아벨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동시에 바닥에 쓰러진 682와 076, 아벨. 어서 포박해. 오메가7 팀은 이때를 이용하여 682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82를 격리한 이후 SCP-재단과 682의 지독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SCP-682가 처음 재단에 격리할 때 있었던 682와 076의 대결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재단의 지독한 682 제거 실험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의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SCP에는 있습니다. 다만 좀비 상태로 살려낸다는 것이 문제지만요. 이번에 알려드릴 SCP-049, 별칭 흑사병 의사입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 비명을 지르는 군중들, 흡사 좀비로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SCP 본부에 첩보가 들어오는데요. 즉시 SCP 재단은 기동 특무부대를 출동시킵니다. 미친듯이 달려드는 좀비들, 특무부대는 필사적으로 좀비들을 제압하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며 열심히 무언가 쓰고 있는 흑사병 의사 SCP-049가 보입니다. 좀비로 보이는 개체들을 모두 제거한 재단 인원들은 SCP-049를 구속하려고 다가가자 SCP-049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재단 인원을 하나 둘 쓰러뜨리는 흑사병 의사. 그는 맨손을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즉사시키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많은 사상자를 낸 재단은 이번에도 고기방패 D계급을 이용하여 결국 구속 용구로 SCP-049를 제압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잠시 후 SCP 재단 19기지 인간형 격리실. 재단 격리실에 붙잡힌 049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꽤나 우호적인 모습으로 SCP 재단의 샘 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역병의 구원자이며 인간들을 역병에게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위해서 재단에게 살아있는 인간을 제공해주길 요청합니다. 재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SCP-049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의 사체를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동물의 사체를 받은 흑사병 의사 049는 제공된 사체에 무슨 수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알 수 없는 액체를 사체에 주입하였습니다. 그러자 살아서 날뛰는 좀비 동물 049-2. 몇 날 며칠 동안이나 049는 동물 좀비들을 미친듯이 만들어냈습니다. 참다 못한 재단의 햄 박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역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역병이 애초에 있기는 한 거냐며 049와 언쟁을 벌이고 맙니다. 역병이 도대체 무엇이고 애초에 있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역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당신은 좀 다르다 생각했는데 아쉽군. 언쟁 도중 049는 기습적으로 박사에게 맨손을 갖다 대어 그를 단숨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격리실의 보안 모드를 미처 가동하지 못한 박사는 3시간 동안이나 격리실에 방치되어 버렸고 3시간 후에 049에 의해 049-2가 되어 박사 좀비가 된 상태로 발견되고 맙니다. 인간에게 어떤 역병이 있다고 말하며 그 역병을 자신이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죽이고 다시 좀비로서 살려내는 흑사병 의사 SCP-049. 과연 그가 말하는 역병이란 무엇이며 그가 말하는 치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쯤에 나타나서 무자비하게 가족들을 죽이고 아이는 납치해 가서 일종의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는 SCP가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신출 규모라서 아직도 SCP 재단에서는 해당 개체를 격리시키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SCP-4666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때는 12월 21일 미국의 알래스카주의 어느 마을. 첫째 날, M이라 불리는 7살 여자아이는 가족이 모두 잠든 밤에 혼자 창문 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저 멀리 M의 집을 가만히 서서 관찰하고 있는 커다란 남자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M은 왠지 그 남자의 그림자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숨어야 해. M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껴 급하게 커튼을 치고 침대로 숨었습니다. 그 남자는 무엇이었을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만 같은 느낌에 서늘함을 감추지 못한 채 침대에서 떨다가 곧 잠에 듭니다. 이후로도 M은 며칠이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8째 날, M의 부모님은 늦은 밤에 갑작스러운 천장의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쿵쿵쿵쿵.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당신은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쿵쿵쿵쿵. 고양이 같은 녀석이 지붕 위에 돌아다니는 건가? 내일 덫이라도 설치해봐야 하나? 9째 날, M의 부모님은 극도로 불쾌한 악취가 집안에 감도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쓰레기 같은 건 다 내다 버렸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게. M의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M의 어머니도 뭐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럼에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집 말고 다른 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오늘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자자. M, 베개랑 이불 챙겨서 안방으로 오렴. 네, 아빠. 가족 모두 무섭긴 했지만 밤에 잘 때도 함께 자고 화장실 갈 때도 함께 다니면서 무서운 느낌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M은 가족과 가끔 깔깔대며 조금은 즐겁고 가족이 돈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느낌도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12째 밤, 백야 사태. 그가 결국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SCP-4666, 별칭 율맨, 털이 수북한 마치 산타크로스와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마르고 키가 큰 그 남자의 손에는 칼날과 같은 손톱이 있었으며 M의 가족을 보며 웃는 그의 입에는 삐죽삐죽한 이빨들이 셀 수 없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M의 부모님을 차례차례 고통스럽게 살해했습니다. M이 보는 앞에서. M은 자신도 이제 끝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눈앞에 처참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맨은 M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가방에 M을 집어넣습니다. M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는 것을요. 한편 재단에서는 오랜 시간 율맨을 찾고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에 어디선가 흔적을 남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총력을 다해 율맨을 찾고 있었는데요. 알래스카주에 율맨이 나타났다는 첩보를 받고서 곧바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현장은 너무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율맨이 이번에는 단서를 남기고 갑니다. 바로 핏자국. 기동 특무부대는 율맨이 남긴 핏자국을 따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수색이 되질 않아 며칠이 걸리고 마는데요. 며칠 이후 기동 특무부대는 율맨의 은거지에 도착합니다. 기동 특무부대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빨간 선물 상자에 담겨있는 무엇. 어딘가 조잡하고 장난감인지 뭔지 왠지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한 그것. 그것은 율맨이 데려간 소녀 M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SCP-4666 율맨이었습니다. 흑화한 산타클로스라는 별명도 가진 SCP 개체였는데요. 율맨은 한 가족을 말살시켜버리기도 하고 어떤 가족에게는 선물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율맨의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시에는 SCP-4001 알렉산드리아 이터널이라 불리는 공간형 SCP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 존재하는 책에는 전 인류의 일생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책을 찾아 내용을 바꿈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조작 가능하죠. 영생을 얻게 할 수도 단숨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재단에서는 SCP-4001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유력인들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 능력을 이용하여 재단이 범세계적 조직으로 성장했던 것이었는데요. 4001의 책을 이용하여 조직의 최고 권력을 갖고자 했던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니퍼 박사입니다. 그녀는 SCP 재단 내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더 큰 공을 쌓아서 O5 사령부까지 승진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재단에 입사하게 된 데니얼 박사. 그는 재단에 입사하자마자 각종 SCP 사건들을 해결해내며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데니얼 박사를 질투하게 된 주니퍼 박사. 이대로 가면 O5 사령부에는 데니얼 박사가 임명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녀는 SCP-4001 알렉산드리아 인류의 도서관에 가서 데니얼 박사의 책을 찾아 그를 죽게 하는 내용을 책에 써넣어서 그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때마침 재단 임원 A는 데니얼 박사에게 SCP-4001에 가서 특정책을 수집해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 데니얼 박사에게 접근한 주니퍼 박사. 저도 같이 가요. 책 찾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거대한 도서관과 같은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한 두 박사.
열심히 특정 책을 찾는 데니얼 박사는 특정 책을 찾아냅니다. 책을 찾아낸 데니얼 박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가 찾아낸 책에는 주니퍼 박사의 인생에 대해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의 내용에는 주니퍼 박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같이 도서관에 왔다는 사실까지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으며 식은땀이 나는 데니얼 박사. 주니퍼 박사, 당신 나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온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손에 그 책 혹시 저에 관한 책인 건가요? 그렇소. 그 책 이리 주세요. 안 돼요. 결국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데니얼과 주니퍼 박사. 싸움 도중 400-2 주니퍼의 책 첫 페이지가 찢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주니퍼 박사의 신체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몇 시간 후 결국 주니퍼 박사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무도 주니퍼 박사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SCP-4001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의아한 점은 어째서 재단은 마침 데니얼 박사에게 주니퍼 박사의 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일까요? 기록이 말소된 것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재단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것인지 왠지 소름이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령부의 기록 서류에 의하면 현재도 데니얼 박사는 젊음을 연장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4001의 변칙성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채널 상단에 랜덤으로 아이디를 박제시켜드리는 중이니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재생 목록에 있는 다른 SCP 영상도 시청해주세요.